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의 직격 시간으로 장 대표께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아침 9시 전서부터 장 대표와 상당한 사람들이 예. 이 스튜디오에서 한 300m 예. 거리에 있는 그 대법원 정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예.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예. 상황부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국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판사가 탄핵 소추를 당하도록끔 일부러 사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일이 좀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판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판사는 이 재판에 임할 때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위정의 벌을 받겠다고 하는 선서까지 받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른 뭐 누구나 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되지만은 판사, 판결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위정의 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원 판사의 대표인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일 수 있기 위해서는 말하면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이 사법권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그야말로 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말하면 최후의 보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앞장서서 말하면 지키는 사수해야 될 대법원장이 오히려 입법부가 말이죠. 사법부 판사를 탄핵하는데 그 앞제비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뒷거래까지 있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이 사람은 헌법상에는 누구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즉 판사든 누구든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표를 내는데 3번씩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즉 법원 행정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왜 안 되느냐 물으니까 원장이 수리를 하지 말라 않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만나서 직접 확인도 하고 또 요청도 하려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 저렇게나 탄핵하겠다고 난린데 이걸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 국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대법원장이 말하자면 신병, 즉 몸이 아파서 사표를 제출하는 그 부장 판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사법부 독립 운운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이래 이 사람이 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뭐 대법원장은 그냥 판사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요 얼마나 또 이 정권 관계자들이 뻔뻔합니까? 틀림없이 출근을 할 것 같아서 오늘 단 하루도 말하자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비상시국연대에서 대표단들이 다 나와가지고 출근을 저지했습니다. 뭐 출근을 저지하는데 경찰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9시 20분경에 출근을 했는데 사실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출근 저지 투쟁을 했는데 마침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출근 투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피켓 드셨겠지요? 예, 피켓 아주 피켓을 피켓 잘 들고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뭐 차를 이렇게 뭐 몸으로 가로막을 수는 없고 예, 예. 그 경찰관들이 피켓을 든 사람들이 차에 접근 못하도록 차단막을 치고 그걸로 통과해서 들어갔겠지요? 예, 그 그렇습니다. 피켓 봤겠지요? 뭐 봤죠. 그거 왜 그러나 뭐 피켓을 아주 크게 김명수 사퇴하라고 물러가라고 크게 뭐 많이 써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그 차 통과할 때 차창을 통해서 김명수 씨 못 봤습니까? 차창을 또
차가 지내가는 거는 우리가 다 봤습니다. 봤고 지금 거기요 조화가 건조 즉 이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물러가라 하는 진짜 조화죠. 조화가 지금 수백 개가 지금 대법원 담벼락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11시를 좀 넘겼는데 10시 30분경에 그 앞을 통과해서 이 스튜디오로 오는데 차량 통행문은 닫아 놨더라고. 그리고 경찰관이 서 있고. 그러니까 아마 대모대가 불시에 건물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보도의 제목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사태를 보도하면서 출구가 안 보인다.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출구가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그 사람들 도대체 입구만 보이고 출구는 사직이지. 오늘 이렇게 출근 안 하고 집에 그냥 머물면서 사표를 내나.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그 집회에 가고 스피치를 하면서 월요일 날 출근 안 하기를 희망을 한다. 기대해 보는데 만일 하면 화요일 날 나도 이 피켓 시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장 대표가 이게 확실히 출근하리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출구를 모르는가 봐. 출구는 집으로 가는 게 출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3,300명 법관들이 지금 부글부글한 것 같은데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 정말요. 이 정권의 이 고위직들은 진짜 후한무치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낯짝이 너무 두껍습니다. 뭐 김명수만이 아닙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경우에 그 정도 됐으면요. 그 자리에서 딱 나는 대법원장직을 사퇴한다. 딱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 임성근 부장판사 이 사실 동기생들 140명이 정말 대법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는 뜻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저는요 우리 판사들이 다 들고 이런 날이라고 보고 또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판사합니까? 저런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나서서 대법원장에서부터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우리 판사들이 그나마 좀 권위를 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요. 어떻게 피고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법원에 가면 재판할 때 항상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거 가리는 것이 법관들의 즉 재판관의 임무락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피고인들한테 네 참말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으로 봐서도 저는 곧 말하자면 3,300명 가까이 되는 이 법관들이 판사들이 대법원장 물러날 것을 요구하리라고 보고 뭐 안 그래도 이 사람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지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장 대표의 법과대학교 10여 년 후배가 되지 김명수 네. 대법원장이 장 대표의 서울 법과대학 10여 년 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배인데 그 선배 동기들도 연파짝 돌려갖고 면담 신청 어떻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오늘 오후쯤. 제가 개인적으로 예. 장 대표에게 건의합니다. 예. 저도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김태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비상시국 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경우에 이 대법원장을 지냈거나 대법관을 지낸 분들이 좀 낯서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뭐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 아마 낯서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이 고위 법관들을 지낸 분들은 정말 법관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분에 좀 나서야 되고 또 나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버티지를 못할 것입니다. 요 말씀 드리기 전에 누가 물러나라 뭐 마라 할 것 없이 정말 자존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는 기간이 길수록 버티는 기간에 비례해서 그의 남은 생애의 명예는 더 크게 실추된다. 명예 실추가 버티는 기간하고 비례해서 더 확대되고 오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불행이 결국 오고 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화두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오르고 있는 황희, 그 사람은 현역의원인 것 같은데, 거기 뭐 개인적 생활비, 자녀 교육,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에 관용 여건으로 해외여행한 이런 아주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사실 황희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줄은 이분에 저는 알았는데, 참 옛날에 그 명재상 황희정성 이름이라서 황희정성만큼은 못 산다 하더라도 뭐 좀 따라가려고라도 좀 이름이 같으니까요. 뭐 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좀 해봤는데, 완전히 그냥 황희정성하고는 정반대의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제일 지금 중요한 거는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었답니다. 1년에 720만 원. 그러면서도 자녀는 외국어 학교에 보낸다고 1년에 4,200만 원, 그 등록금만 4,200만 원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또 뭐 5번이나 했는데, 생활비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사람이 가족하고 해외여행을 뭐 무려 5번이나 하고, 그것도 또 관용 여건 쓰면 안 되는데 또 관용 여건을 또 쓰고, 특히 또 이 사람의 문제는 2016년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재산 신고액이 8,400만 원이었답니다. 8,421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지금 이 재산 신고한 거는 6억 8천만 원이랍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이 부패의 원흉이라기보다 부패의 장본인이자 또 위선, 거짓말쟁이 또 표본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이 황희만 그렇습니까? 황희의원만? 이 정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고위 관료를 맡으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흠결이 있어야 됩니다. 흠이. 그래야 맹종하거든요.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장관을 맡아가지고 또 고위직을 맡아가지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황희 사건은 이 정권의 불법, 부패, 위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또 드러났으면, 이 정도 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또 물러나지 않는다면 임명을, 즉 후보로서 임명을 취소해야 되는데, 이 보나마나요, 이 사람 지금 청문 보고서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을 텐데, 안 돼도 또 임명합니다. 지금까지 뭐 27명인가 임명했다는데 아마 28번째 청문 보고서 없이 아마 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국민 여러분, 이런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잘못을 모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니까. 다 똑같은 놈들끼리니까. 저끼리 앉으면은 뭐가 뭐 잘못했느냐 이게야. 이런 식으로 할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구성을 하고 있는 그 핵심, 이른바 586 주사파 세력을 비롯해서 지금 그 국회의원하고 있는 황해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칭 우리는 민주 진보 정권의 주역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뭐 민주라는 말은 뭐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진보라는 말 그 사람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언론이나 이 일상 용어 중에 대단히 오용,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진보 보수입니다. 진보를 앞에 갖다 붙이면 그 진보가 정의를 상징하는 걸 되거든. 민주, 진보 정부, 정권? 그러면 진보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이름 하나 들어야 되겠는데,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사람 대부분 다 확정돼 가지고
진역 2년 살고 나왔는데 입으로 그럽니다. 우리는 민주 진보 정권의 주역들이라고 진보 정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만 있지 진보가 없어요. 진보를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깨끗하고 어떻게 진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진보고 이쪽은 보수라고 얘기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구 꼴통 부정의 집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썩기는 이쪽이 더 썩었잖아요. 지금 장 대표 말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개탄할 일인데 28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임명하는지 기가 찰 일인데 그래도 뭐 지켜보시기로 하고 다음 화두는 관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갤럽 그러니까 관변 쪽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주문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 그걸 저는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 그 주문자가 정부 여당 쪽이니까 그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이 여론조사 이거 뭐 별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선 이 응답하는 사람이 5%도 안 됩니다. 5%도. 그러니까 전화 걸려와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도 아유 나는 막 그런데 대답 안 하겠다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그 대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됩니다. 뭐 그런 점도 또 있는데다가 또 이게 여론조사 여러 기관에 따라서 또 비율 맞춰주는 그런 조사고 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 나온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40%는 그냥 10%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요 약간의 추세를 좀 반영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는 42%에서부터 39%, 약 3.5% 떨어졌는데 서울에서 무려 13%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서울에서 13%나 떨어져가지고 31%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비록 관변 여론조사지만은 결국은 국민의 뜻, 국민의 힘이 결국은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광화문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많을 때는 이 정권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데 한 분 한 분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런 의식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이 민주당 시장의 귀책 사유, 성추행 사건으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 경우에 민주당 당헌상으로는 후보를 못 내도록 돼 있는데 당헌을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 절차도 정족수에 미달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시비를 걸면 이것도 무효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당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후보를 안 내겠다 해놓고 이번에 이렇게 후보를 내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당에서 당원들 뜻에 따라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발뺌하듯이 물러서는 그러니까 이 선거에서 이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저조하기 마련인데 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4월 7일에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 중 이 정권을 비판 반대하는 분들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지금 장 대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번 수요일 날도 집회를 하시죠? 예, 이번 수요일도 집회하고요. 특히 그 대법원 앞에서 저희 비상시국연대에서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저지 투쟁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계속하고 집회 신고를 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했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그걸 취소한다고 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놨는데 내일쯤은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내일부터 지금 다시 지금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대표의 올곧고 일관된 반정부 투쟁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고 오늘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